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남들은 여행 작가로 일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들 부러워하세요. 하지만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고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나 근사한 휴양지에 취재를 가더라도 정말 커플들 막 이렇게 바닷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휴식하고 있는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진짜 바닷물에 발가락 한번 못 담그고 저는 굉장히 무겁고 거대한 카메라들을 메고 주렁주렁 목에 걸고 그렇게 하루 종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돌아다닌다던가 여행지에서 정말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을 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지 못하고 취재를 위해서 취재해야 할 음식들을 골라서 먹어야 한다던가 때로는 정말 너무 배가 부른데도 하루 종일 막 5개씩 먹어가면서 그 모든 음식 사진들을 찍어야 한다던가 이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여행이 저에게는 순수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일 때문에 가는 출장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출장 겸 여행을 다니면서도 제 나름의 그런 저만의 여행이랄까요? 진정한 여행을 꿈꾸곤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여행, 완벽한 휴가랄까요? 재밌죠? 매달 여행 작가로서 여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짜 휴가와 여행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런 진정한 여행에 대한 고민은 이런 여행 작가인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출장으로 60여 개국을 다녀보았는데 한 번도 진정한 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여행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 이 책이 있는데요.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이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문유한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 안에 보면 내과 의사이자 세계적인 대체의학 전문가인 레리 도시가 현대인들이 시간병에 걸려 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나와요. 저도 약간 흠칫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병이라는 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항상 바쁘고 조급하고 뭔가 시간에 쫓겨서 촉박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강박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나 시간이 없어, 바빠, 항상 촉박함을 느끼고 정말 낮이건 밤이건 일에 쫓기죠. 그러다가 이렇게 지친 몸을 달래러 휴가를 떠나긴 하지만 가서 여행을 떠나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도 노트북을 들고 간다던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이메일을 확인한다던가, 내가 못다한 업무를, 남겨두고 온 업무를 좀 걱정한다던가,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일을 할 때와 똑같은 강도로 여행지에서의 스케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휴가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갈 곳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으니까 이 스케줄을 막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정해서 이 일정을 소화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여행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정말 여행에 대한 뿌듯한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남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듣고 계획한 대로 다 하고 먹고 마시고 오지만 정말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아, 사진이 남는 거다. 근데 진짜 사진만 남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 정리하다 보면 진짜 막 몇백 메가에서 몇 기가까지 막 넘어가는 그 사진들이 막 폴더별로 이렇게 쌓여가고 실제로 냉장고에는 냉장고 자석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 여행 끝에 나에겐 무엇이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미국의 비평가인 수전 손택이 자신의 책, 사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여행지의 사진 촬영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여행을 가서 사진 찍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노동윤리가 냉혹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은 휴가를 간다거나 쉬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내가 일과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안심을 주는 거죠. 이 책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문효한 선생님도 지적하시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놀이나 휴식에 대해서 이건 비생산적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떠나서도 휴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놀아도 될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불안에 대한 가장 흔한 방어는 과잉 활동이래요. 휴식하면서 내가 불안을 느끼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 또 다른 걸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게 현대인들한테는 사진 촬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지금까지 나는 어땠나 이런 걸 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진짜 여행이란 여행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또 여행 이후의 삶에 굉장히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진을 좀 덜 찍더라도 뭐 남들 다 가는 관광지에 발도장 찍고 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머무는 숙소 앞을 산책한다던가 이 골목길은 어떨까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갖는 일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 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 또 필요에 따라서 내 삶의 속도, 내 여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게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 혹은 꼭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을 여행처럼 만들어줄 만한 책들을 4권 골라봤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하는 인간, 문효한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아까 제가 이 책을 간략하게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여행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그 굉장히 여러 책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책이어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 작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행과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잘 조화롭게 써낸 책들이 뭐가 있을까 그동안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이 여행하는 인간은 가장 수작이었다고 할까요? 이 책은 문효한 선생님께서 정신과 의사로 20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에게 시간을 주어야겠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막 행복을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나의 자유와 행복은 그만큼 고민하며 살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안식년을 선포한 후에 1년 동안 여행을 다녀보시고 나서 느낀 이야기들을 책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목차가 들어가는 글이 있고요. 나오는 글도 있고, 그다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새로움으로의 여행, 휴식으로의 여행, 자유로의 여행, 취향으로의 여행, 치유, 도전, 연결, 행복, 유연함, 각성, 노스텔지어, 전환 이렇게 1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셨는데요.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은 진짜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담이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노란색 색지에다가 일기처럼 쓰셨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성찰한 굉장히 깊이 있는 시선으로 여행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고 느꼈는데, 물론 앞에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글도 그렇지만요. 예를 들어서
오디세우스가 텔레필로스 섬을 탈출할 때의 그런 이야기를 여행에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미술관에 갔을 때 마크 트웨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던가 다른 심리학자라던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이 정말 대단하세요. 재미도 있지만 어떤 깊은 심리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사유가 들어있어서 이 책은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책은 요즘 여행 에세이 중에서 가장 아마 핫한 여행 에세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사실 전 나오자마자 이 책을 들고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다녀오니까 벌써 한 달 만에 20만 부를 찍으셨다고 지난번에 국제도서전에 갔더니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를 가지고 책 표지를 다시 바꾸셨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 깔끔하고 약간 분홍빛이 도는 이 표지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추방과 멀미라는 글에서부터 여행으로 돌아가다까지의 9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마지막 작가의 말로 마무리를 하세요.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행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것을 꼭 얻지 못하더라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나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남아있고 그것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그런 사실을 배웁니다. 이 추방과 멀미라는 이 챕터를 제일 먼저 넣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서도 오디세우스가 처음 길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고향이 이타케에 도착한다 라는 이야기를 쓰셨고요. 추방과 멀미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셨어요.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라고 쓰셨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이 책을 내신 후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 클립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두셨는데요. 직접 읽어주신 작가의 말이라던가 이런 동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책 소개할게요. 김현수 작가님의 언젠가 아마도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판매 부수로 치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한 달 만에 4쇄를 찍었거든요. 이 책은 김현수 작가님이 롤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에 4년 남짓 연재한 글을 묶어서 총 58편의 에세이를 담은 그런 책이에요. 언젠가 아마도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앞에 작가의 말에 쓰셨는데요. 언젠가 아마도라는 말로 시작될 여행의 짧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수록했다라고 적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언젠가 아마도 늦여름이었을 것이다. 나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환승구역에서 반쯤 남은 생수병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의 모음인 거죠. 이 작가의 말에서 김현수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2011년에 롤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의 편집장인 허태우 씨가 나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 작가가 아니라 여행자의 입장에서 가장 순수한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알람브라 궁전을 2번 갔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돌아보니 전에 여럿이 볼 때와는 달리 알람브라 궁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사랑하고 증오하다가 죽어간 생활 공간으로 보이더군요. 아마도 혼자이고 외로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가장 순수한 여행의 경험은 그렇게 여행지에서 나와 같은 인간을 만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마도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다시 낯선 사람이 될 테지.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겠지. 언젠가 아마도 누군가를 만나리라는 것. 그게 나의 여행이라는 것.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다. 2018년 여름 김현수.
김현수 작가님의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역시 김현수야 라고 하시면서 읽을 듯 합니다. 책에는 몽고나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그리고 심지어 순천이나 여수나 부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행지에서 느낀 아주 사소한 일들을 김현수 작가님만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들을 담으셨는데요. 이 글들을 읽다 보면 정말 나의 여행을, 나의 일상을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또 마지막 책 소개해 볼게요. 이 책입니다. 제목은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최재원 지음, 드로잉 메리 그림. 오늘이 행복해지는 여행 안내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짤막짤막한 글과 일러스트로 이렇게 읽기에 정말 부담 없이 써두셨어요. 이 최재원 작가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와 음반회사에 다니셨던 분인데요.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덜머리에는 이런 작은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한 팁도 조금 들어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앞부분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일상이 지루하고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작은 여행을 시작해 보라고 권하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이 내가 낯선 도시에 도착한 첫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사실 뭔가 어디로 여행을 떠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이 낯선 도시에 도착했다면 이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기엔 굉장히 아깝지 않을까. 그렇다면 관광지나 여행지를 둘러보기에 너무 늦은 그 시간에, 하지만 동네 앞 산책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에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골목을 산책하기, 일상을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기, 그것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두근거리는 일상을 살 수 있겠죠. 여행을 마치면 우리는 늘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 짧은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여행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느냐,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해 볼게요. 아주 얇아요. 간단하게 일러스트 즐기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행에 관련된 책 4권 소개해 봤는데요. 이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여행하는 시간이시기를, 그리고 진정한 휴식을 위한 시간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